이게 이제 푸조 2007년식 207인데 어떤 때는 조용하다가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부조가 없는 상태, 조용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막 부조를 엄청나게 해버려요. 지금 검사를 이렇게 프로브 찍어서 파형 검사를 지금 해봤더니 4번 거 실화라고 떠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차들은 여기 타이밍 벨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이렇게 이제 순서로 나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에요. 반대쪽. 그러니까 1, 2, 3, 4.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놈이 대진 거죠. 요놈이 나갔어요. 진단기로도 그렇고 스코프로도 확인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경고등이 뜨니까 이 후황이 고속으로 돌아요. 지금은 고장소가 지역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지역 때문에 수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얘네들 특성은 또 이러네요. 이제 찐빠한다. 오, 찐빠 무작위하네. 샤도에서 고속화음 돌고. 구조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냉각수의 온도가 지금 80도인데 지금 저속, 고속, 포항이 다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고속으로 포항이 엄청 빨리 오고 있어요. 시동 꺼. 지금부터 부전을 하지 않는 상태고 스코프도 보면 지금부터 부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부조를 안 할 때 1번 거 점화 코일 누전이 없어요. 이때는 2번 거 얘도 누전이 없고 3번 거 얘도 누전이 없고 4번 거 얘도 누전이 없는 상태예요. 사 번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부조를 하고 있으니까 점화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하고를 4번 놈과 그 옆에 놈 3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지금 바꿔본 상태예요. 근데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노란 놈, 요 놈이 이제 4번 거 점화 코일 신호예요. 4번 거 기점으로 해서 기통당 이렇게 RPM을 지금 보고 보면 여기가 4번이니까 점화 순서는 4, 2, 1, 3 다시 4, 2, 1, 3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제 정해지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항상 요 2번만 2번만 이렇게 파워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파워가 지금 얼마가 떨어지냐면 제가 이제 내올 때 요 시점에 한 요 정도라고 보면 4번 거 RPM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2번 거 RPM이 되는 것인데 요 두 놈 간에 파워가 떨어지는 편차를 보면 112 RPM이 지금 편차가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실린더 하나가 거의 이제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점화 누전이 생기면 이렇게 RPM 많이 편차가 생기게끔
파워가 떨어지는데, 현재는 점화인 줄 알고 계속 검사를 해봤는데, 아마도 누전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꼭히 이제 싫어하냐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사변 부조하는 것은 알아냈기 때문에 다른 놈과 옆에 실린더와 이렇게 바꿔보면 알겠죠. 진짜 요놈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4번 놈을 3번으로 옮겼더니 3번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러면 진짜 플러그와 점화 코일에 문제가 있는 게 맞고, 만약에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따라가더라. 그러면 그 4번 거 플러그와 코일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럼 다른 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지금 옮겨본 상태예요. 4번을 기준으로 해서 4번과 3번, 4번과 2번, 4번과 1번 바꿨으니까 또 3번과 4번 이렇게 계속 뒤바꿔 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4번만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2번이 떨어졌어요. 2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요 4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워가 떨어지는 게 2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실린더에. 엔진이 상당히 많이 떨어요. 뭐 이 정도면 실린더가 죽은 것이니까 상당히 많이 떨고 있는 상태예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 4번 거 점화 코일 신호고, 노란 거. 요거는 이제 1번 거 인젝터, 2번 거 인젝터, 3번 거 인젝터, 4번 거 인젝터. 요 상태를 보고 있는 건데, 구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 대략 한 1분 정도 후에는 요 인젝터를 지금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 1번 지금 살았지요. 2번 살았고, 3번 살았고, 4번은 인젝터 파형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실린더가 부조인지는 컴퓨터가 알아요. 이런 식의 이제 각속도 계산을 해서 어떤 놈이 이제 파워가 떨어지고 실효가 있구나, 요거를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해당 인젝터를 죽여버려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폭발을 하지 않는데 연료를 자꾸 뿌려대면 요게 이제 미연소 가스가 어디로 가냐면 촉매로 가버려요. 그러면 촉매가 녹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연소되지 않은 배출가스가, 센가스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대기 오염이 되겠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해당 인젝터를 얘는 중지를 시켜요. 4번 부조니까 점화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4번만 실화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러면 이제 점화는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인젝터로 가는 거예요. 인젝터를 이렇게 4번 부조로 4번 인젝터를 2번으로 옮긴 상태야. 이렇게 맞바꿨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4번이 부조한 놈을 2번으로 옮겼으니까 인젝터의 문제라면 4번 놈이 2번으로 가서 부조를 하면, 그런다 그러면 이건 인젝터 때문에 부조를 한 것이고, 만약에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4번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또 얘는 인젝터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다시 파형을 잡아본 건데, 여기가 4번이에요. 4번, 2번, 1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변한 게 없어요. 지금 2번이 파워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한 칸을 옮기면 4번. 4번이 여지없이 부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점화를 옮기든 인젝터를 옮기든 부조는 계속 있다는 얘기죠. 요번에는 뭐를 보냐면 압축압력을 봐야 돼요. 그 압축압력 때문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1번 거 압축압력이고 11.4kg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2번 거 12.13kg. 3번 거 12.06kg. 4번 거 12.2kg. 그러면 이렇게 보면 1번이 11.4, 2번이 12.13, 3번이 12.06, 4번이 12.06. 제일 낮은 놈이 11.4고 제일 높은 놈이 12.13인데 이놈 둘이 편차를 보면 대략 뭐 0.7kg 정도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압축이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전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화 이상 없고 인젝터 이상 없고 압축압력 이상이 없고 연소에 3대 요소가 다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현상은 벌어지고 있고,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답을 알아내기는 참 어려워요. 추정을 한다라면
요게 이제 그 실린더 그 헤드인데, 뭐 이게 다 밸브예요. 다 밸브고, 요건 이제 그 다른 차 거 6기통짜리 헤드인데, 그 헤드야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형상이 비슷한 거니까. 여기를 하나 둘 세 개 연소실이 있는데, 이걸 다 연소실이라고 그래요. 연소실에는 밸브가 배기 밸브, 흡기 밸브. 밸브가 좀 작은 놈이 배기 밸브, 큰 놈이 흡기 밸브, 이렇게 되는 건데, 밸브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데, 이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요 끝머리, 동그란 이 부분 끄트머리 요 부분과 이 안쪽 면을 그 시트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시트 부분이 면 접촉을 얻게끔 됐어요. 45도 각도의 면 접촉이 생기는데, 그래야 일반 평면보다는 더 그 가두어지는 효과가 좋겠지요. 누설이 적겠지요. 근데 흡기 쪽에는 거의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흡기 쪽에는 신선한 공기만 이 안으로 들어와요. 엔진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열을 그렇게 받아도 그렇게 안 받아요. 물론 연소실이야 폭발을 하니까 엄청나게 뜨겁지만, 흡입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뭐 고열에 노출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얘는 얘기가 틀려요. 이 배기 밸브는 여기서 연소가 되고 나면, 배기 밸브가 열리면 여기 연소가스가 밖으로 빠져요. 배기가스가. 그러니까 뜨거운 배기가스가 밖으로 빠지다 보니 그 열기에 의해서 이 배기 밸브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이 밸브가 짝짝짝짝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요 부위, 요 동그란 요 부위와 이 헤드살 요 부위가 이렇게 녹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간혹. 이런 경우에는 그 압축압력이 이제 누설이 생겨서 압축압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덜덜덜덜 하는 부주가 있던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죠. 요 누설이 많이 생기면 많이 떨고, 쬐끔 생기면 쬐끔 떨고, 요런 차이는 좀 있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끔 구멍이 큰 사이즈로 생기는 것 같은 흠집이, 압축압력에 많이 지장을 줄 만큼 이렇게 큰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밸브의 파손의 원인은 그거예요.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너무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녹아버리더라. 녹아서 손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압축압력이 낮은 원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압력을 측정을 했는데, 압축압력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특히나 4번 같은 경우는 자꾸 요놈이 이제 부조를 하다 보니까 압축압력 검사를 여러 번을 했어요. 여러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압축압력이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압축압력은 정상으로 봐요. 정상으로 보는데, 또 스코프에서나 스캐너 상에서는 계속 4번 한 놈만 실어가 있다, 이렇게 구조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4번을 중점적으로 본 것인데, 그래서 압축압력을 여러 번 측정을 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측정이 됐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예를 든다라면, 이 밸브가 깨졌는데, 얘는 이제 밸브가 가만히 지 혼자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해가면서 얘가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턱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밸브에 이렇게 이상이 생겼다 치면, 뭐 이렇게 생기진 않지만 이상이 있다 치면, 얘가 요 자리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새니까 부조를 하고, 요놈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돌 때까지는 부조가 생기질 않고 새질 않을 테니까, 근데 다시 또 요 자리에 오면 부조를 하고, 그러니까 요런 증상은 있을 수는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요런 경우는 좀 밝혀내기가 좀 어렵지요. 결국은 보려면 내시경을 넣어서 이 안을 확인을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니까. 우선은 요놈 같은 경우는 지금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요런 추정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밸브에서 봤더니, 내시경 봤더니 밸브에서 문제가 없다라면 마지막 남은 거 하나는 피스톤이 깨진 것밖에 없어요. 진단하기도 어렵게, 판단하기 어렵게 이런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